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제가 이번 민주당 8월 17일에 있을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내란, 종식,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실제로 능력을 갖추고 봉사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이 되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달 상황을 보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겼는지 잘 감지하지 못하고 위기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대처도 못하고 순발력은 늦고 대통령이 성과를 거두어도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기보다는 대통령의 실적과 성과를 가려버리는 1년 동안의 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집권 여당이 마땅히 국민과 정부, 대통령 사이에서 다리,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익을 증진시키는데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과연 보였는가? 그래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 다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민주당, 정부를 뒷받침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민주당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67%까지 달하고 코스피부터 시작해서 여러 실적을 내고 해외에 순방할 때마다 더 좋은 결과로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대한민국이 재발견되는 그런 순간과 현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국민들이 느끼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전 당대표 체제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고 잘 됐고 우리는 이것을 확산시키겠습니다 하는 제대로 된 메시지, 당대표의 메시지가 나간 적이 있나요?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여러 번 열으셨습니다. 그러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열 때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순발력 있게 뒷받침해서 정책으로 또 아니면 성과로 아니면 새로운 정책 과제로 제시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집권 야당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집권은 했는데 여당은 없었습니다. 여당이 부재한 이런 상황, 정말 일을 잘하고 안정감 있게 차분하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내는 그러한 역량 있는 능력 있는 민주당이 필요합니다. 그 민주당이 아니다, 집권 여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위기 감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위기 감지 능력이 없으니까 대안을 제시할 정책 역량도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호흡,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호흡을 맞춰달라. 지금 4년을 8년처럼 쓰겠다. 지난 1년은 애행연습이었다.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제 정말 날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고 속도를 같이 하며 4년을 8년처럼 쓸 수 있는 그러한 민주당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위기를 감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부터 이제 차분해지고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책 대화, 토론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제 당대표 3분 출마하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민정 의원님, 또 김보미 위원장도 다 출마한다고 해서 당대표로 나오실 분들이 5분 정도 이미 짜여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16일, 17일 동안에 후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서 자기의 공약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약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놓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놓고 정책을 놓고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이제 정말 전당대회 같은 전당대회, 보기 좋고 아름답고 내용이 꽉 찬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파 갈등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 편이냐, 그래서 새 후보하고 다 친하다 하면은 너 기회주의자냐 이런 비판을 듣고요. 또 누구하고 더 가깝습니다 하면 다른 2분 쪽에서도 나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계파 그리고 어느 후보하고 친소 관계를 따질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한다면 저는 친명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민주당이 승리하고 그래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합니다. 정권이 재창출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깔아놓은 이 엄청난 거대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파 정치의 청산을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 당이 통째로 하나의 계파가 돼야 된다. 누구의 런닝메이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대표가 이제 되시면 자신과 호흡이 맞고 일을 같이 해볼 만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당의 일이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뜻을 빨리 모을 수 있고 좋죠. 그렇지만 송영길 전 대표님의 해박한 지식과 역량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또 실제로 송영길 대표님이 지방에 가실 때 제가 이제 뭐 광주 전남 다른 일정을 하다가 저녁에 잠깐 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일정 가운데 송영길 대표 행사장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김민석 후보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런닝메이트라고 하는 말은 아직은 조금 낯설다. 그러나 송영길 후보와 함께 하겠냐? 송영길 후보가 좋은 정책과 비전 내놓으신다면 당연히 함께 하죠. 다만 지금 강한 표현들은 서로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같이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첨단 산업 기지화해서 제2의 IT를 뛰어넘는 AI 시대에 대한민국 우뚝 서는 정말로 최우량 선진국가 전략이 가장 먼저 함께 우리가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의 성과가 과연 곳곳에 제대로 잘 배분되고 있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복지처럼 이렇게 세금으로 떼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국부가 커져 가는 것이 과연 기업으로 투자 자금으로 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 기업 운전 자금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새로운 기업 대출을 통해서 이자는 낮추고 기업이 잘할 수 있게 자금과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많은 그 박탈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2030 청년 세대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년 세대에게는 지금과 같이 했던 것은 안 된다, 안 먹힌다.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청년 뜻대로입니다. 청년들이 개개인이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훨훨 날아가고 싶다. 답답하다. 또 이것을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우리끼리 한번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것은 진짜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닌 청년의 의지와 뜻과 비전과 희망을 담은 그러한 자신들의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청년부를 신설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말 과감한 정책과 방향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 정책, 지방 균형 발전 정책 이러한 4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지도부가 세워지면 바로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 일종의 로드맵과 실행 계획표를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매 6개월별로 아니면은 3개월 단위로 매 분기별로 1년에 4분기가 있잖아요.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함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아마 지켜보는 청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떠올랐지만 혹시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생기면 나도 한번 나가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결시켰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되면 경쟁을 통한 청년 최고위원은 어렵게 됐을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해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최고위원회에 청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당에서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청년 정책 논의하지 말자. 청년 정책은 청년이 만들게 하고 청년이 시도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점에서 청년들만의 위원회, 청년 정책위원회. 저는 이런 거 이미 지났다고 생각해요. 청년정책위원회라는 말을 쓰지 말고 청년만의위원회. 그래서 거기서 뭐 꼭 정책만 이야기할 거 뭐 있어요?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꿈과 희망과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 모든 것을 다 자기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영광로로서의 그냥 청년위원회. 물론 이미 있습니다만 그걸 더욱더 확대하고 그 비중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크게 좀 일단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검찰권을 수사기소권에서 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미 정해졌고, 틀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아예 기관과 조직 제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미 과거의 검찰과 검찰의 관행은 없어졌다. 아니, 기소권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중수청은 제대로 될 것이냐? 경찰에게 수사의 모든 권한이 다 부여되는 것은 옳으냐, 부작용은 없을 것이냐.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 속에서 그렇다고 해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경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 검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둘 다 있는 그대로 놓고 토론하고 짚어야 됩니다. 대통령과 전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숙의해야 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법을 바로 통과시키자가 아니고,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집행되고 관철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있다면 짚어보자.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검찰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수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함과 순발력과 책임감. 유능해야 돼요.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유능하지 못하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은 유능해야 됩니다. 반드시 유능해야 되고, 유능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민하게 대처할 것, 경중을 구별해야 될 줄 알고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중요한지 아닌지, 천천히 가야 될지 빨리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고, 빨리 가야 될 것은 신속하게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 대안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고 집권당으로서 나하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조금 우리가 바라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것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녹여내서 국민들 모두를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하는 태도와 책임감. 그것은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 유능함과 순발력과 책임감, 3대 덕목이다. 집권당 정부이기 때문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여러 최고위원이 계시지만 제가 좀 전담은 좀 과한 주장이고, 그 부분 하나는 확실하게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제가 이제 거의 상황실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그렇고 국가정보원에서도 그렇고 항상 상황실의 개념처럼 늘 2시간 단위로 상황을 확인하고, 무슨 일이 없는지, 또 무슨 일이 있다면 초동 조치는 뭔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 상황실 감각이 저의 장점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상황실의 감각, 항상 이게 살아있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바로 핸들링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낼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체계로 가동돼야 된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한숨 소리, 그리고 희망을 향한 그런 간절한 눈빛, 또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감히 제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당원의 자부심을 키워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위기, 우리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위기를 누구보다도 먼저 볼 수 있고 예견하고, 그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이 박선원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